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았죠? 투표는 다 하셨나요? 네, 오늘 지방선거 하는 날인데 6일 지방선거 하는 날이죠. 선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근본이고 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 하나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선거를 참여해서 투표를 하면서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 그리고 비록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의사가 어떤 사람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행정과 국회의원이나 의원의 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시고서 정부를 욕하거나 정책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투표라는 것은 꼭 해야 되고, 투표 당당하게 하고 나의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리고 정책이나 정부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원하는 정치인이나 지지하시는 후보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지를 남겨주시는 것도 좋은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선거날은 휴일이잖아요.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휴일을 이용해서 바깥 나들이도 좀 다녀오고 선거라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도 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주변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던가 좋은 풍경을 보러 간다던가, 이 모든 게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돈이 돌고, 그리고 경제가 순환하고 국가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 GDP가 올라가는 효과를 내주는 것, 소비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를 많이 못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비를 많이 못할 것 같다, 경기가 둔화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은 되게 악재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지만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거는 세상은 계속 유지가 되고, 투자라는 것들은 계속 할 수 있고, 기업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소비자는 소비를 할 것이고, 생산자는 생산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산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경기 둔화도 이길 수 있고 인플레이션 시장도 이길 수 있는 투자처는 어디인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라기보다는 망하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투자는 아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뉴스가 어떤 거냐면,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대란의 종이값 인상, 제지주 일제히 강세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돈의 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비싸지는 거죠. 같은 돈을 주고 같은 노동력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만 있으면 그 돈은 사라지진 않지만, 그 사라지지 않는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행위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격이 비싸고 올라가면 소비를 많이 안 하겠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비를 한다. 그런데 음식값이 올라가서 100만 원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비용이 80만 원으로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80만 원 어치의 소비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겠죠.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을 소비를 하겠죠. 그렇다면 인간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네. 일단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겠죠. 의, 옷, 식, 먹는 거, 주거하는 거. 예. 근데 주거하는 것은 부동산과 금리 이쪽에 더 오히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옷 같은 경우에는 한 벌 가지고서도 여러 해 동안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우리가 여윳돈으로 옷을 좀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있지만, 물론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식입니다. 먹는 거. 먹는 거는 우리가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의 가격이 상승했고, 식용유도 가격이 상승했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금지했다가 다시 수출을 풀었다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왜 그런 곡물과 식용유나 옥수수, 기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뉴스가 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기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소비를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꾸준히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밥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오늘 내일 칠 것까지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균등하게 먹어야 되는 건데, 그 균등하게 먹어야 되는 것의 가격이 시간이 지나가면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쪽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음식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겠죠. 저는 이제 제지주에 대한 뉴스를 들고 오긴 했지만, 제지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가격이 인상하는 것을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는 소비를 하겠죠. 가격이 비싸져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겠죠. 그 중에 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음식에 관련된 것. 예를 들면 설탕, 진짜 식용유, 뭐 소금, 뭐 그런 것들. 쌀, 뭐 근데 국내는 쌀이 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런 식료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간장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반영을 할 것이냐. 종이값을 인상해서 제지주가 상승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제지주를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배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한 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스타벅스의 가격이 500원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것이냐.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상승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다라고 느껴지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의 가격의 뭐 5% 정도가 된다 그러면 꽤 큰 상승분이거든요. 제품의 가격이 5% 상승했어. 라면의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1,100원으로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라면을 먹지 않을 것이냐? 예,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면에 관련된 기업은 라면 가격을 언제 상승할 것이냐? 예, 밀가루 가격이 올랐고 뭐 유통에 대한 가격들도 올라가게 됐으니까 언젠간 라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 라면의 가격이 올라가면 라면과 관련된 주식이 또 올라가겠죠. 예, 우리는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비자한테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인가, 예, 그런 기업인가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이런 뉴스를 통해서 한 겁니다. 네. 언제 올라갈 것이냐, 뭐 어느 타이밍에 올라갈 것이냐,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을 반영하는 그 순간, 주가가 상승하는 그 순간을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을 반영해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그런 데이터가 쌓인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던 올라가던, 떨어지면 더 사고 올라가면 조금 팔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그 기업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부를 하고,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기사는 원자재 대란의 종이값 인상, 제지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예, 저는 만약에 이런 제지주에 대한 뉴스를 봤다면 제지와 관련된 뭐 ETF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겠어요. 왜냐면 똑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을 잘 할 수 있느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어떤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는 또 기업 분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다면 그러한 업종의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나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매매를 하는 기준이 한 7일이나 4일이나 7일 정도의 그 텀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런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ETF에 투자를 하겠는데, 지금 종이와 관련된 ETF는 없고요. 일례로 원자재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정유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정유 관련된 ETF는 에너지 화학 관련된 ETF가 있어요. 에너지 과학과 관련된 ETF를 투자를 하면서 비중을 조금 더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원자재 가격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보는 주식.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 동반된다면, 금리가 인상하게 된다면 은행이나 보험주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건 대표적인 건 정유주가 될 것이고, 이런 관련된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꾸준히 그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수익도 보고, 또 이런 기업들이 또 배당을 또 잘 줘요. 물론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등락이 그렇게 크거나 하진 않지만 상승하는 물가도 반영할 수 있고, 배당도 잘 주고, 또 하락했을 때 매수해도 두렵지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또 요즘에 이제 투자가 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뭐 등락도 많고 하락하는, 장기적으로 하락도 했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조금 더 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원자재 대란, 종이값 인상, 제지주 일제히 강세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